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가지고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지금 6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그래서, 절차법이고요. 절차에 대한 숙지가 좀 돼 있어야 내용 자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양이 많아서 문제고요. 포인트 몇 개 끊어서 외운다라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전체적인 도시개발 사업 절차 보게 되면요.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 큰 틀의 그림을 개발 계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신도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요. 시행자는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실시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있으면 이때부터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여기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대비를 볼 수 있는데, 수용 방식을 통해서 사업이 다 끝났을 때는요,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것이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을 보셔야겠고요. 자, 첫 번째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쟁점은 한 10개 가까이 돼요. 그 중에서 한 문제 내외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성이 지정권자가 되게 된다. 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장관이 요청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것은 요청이라는 표현 앞에 장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제안이라고 했어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에서 지정 제안 앞에 뭐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등등 각종 공사를 가리켜서 바로 공공기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개 있어요. 철도시설공단하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험 용어로는 이제 공공기관 정도가 이슈, 그 예시값이 나오게 됩니다. 포인트는요, 제안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 앞에는 누가? 토지공사 등이 제안을 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나왔던 것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례. 해서 다시 가야 돼. 요청과 제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요, 요청 앞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뭐 지방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장난쳐요. 그래서 요청이란 표현 앞에는 바로 공공기관, 지금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장관 요청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안하는 경우로 하면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각종 공사. 여기는 이제 지방공사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지자체의 장 밑에 있는 기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출제하지 않는데, 하여튼 각종 공사에서 지방공사를 제외한 각종 공사가 제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 이 외에도 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함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포인트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 주제 볼까요? 여러분 교재 8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1번쯤은 겁나 어려워요. 공법에 어려운 이유가, 자, 답이 아닌 것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공법에서는 다른 과목은 보통 이제 지문 5개가 있게 되면 한 3개쯤 또는 운 좋으면 4개쯤. 근데 이제 공법은 2개쯤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절대 이 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답을 쫓아가셔야 돼. 그래서 1번 군수가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우리 국토기획법 할 때부터 의견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 2번 점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 자, 지금 보니까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서
본문 보면 3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안 그어져 있어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공법인 숫자가 겁나 많이 나오는데 숫자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몇 개 딱 떨어지는 거 숫자가 답이 되는 건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법 하실 때 이렇게 이제 봤어요. 없다 틀렸다라고 있었고 포함한다 옳은 표현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 잡아냈었고요. 그러면 숫자는 전반적으로 답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숫자 중에 답을 뽑고 싶은 주제가 있게 되면은 보통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를 해서 숫자를 물어봐요. 그래서 외워야 숫자고 버려야 될 숫자를 과감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2번까지 모르는 거예요. 3번 지금 보니까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앞에 다 필요 없고요. 대도시 시장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이고요. 그래서 답이 되지 않습니다. 4번 대도시 시장,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는 없고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 부릅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도지사한테 요청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번 이제 너무 기네요. 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문 한 개 딸랑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교재 84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게 되면 천재지변, 자 이때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게 30회 때 답이 돼요. 답은 겁나 쉽고요. 답이 아닌 지문들이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공법은 자 완전히 패스 이게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다른 과목과 전혀 다르게 꼼꼼히 지문을 보시다 보면 거의 멘붕 와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답 외워서 딱딱 찍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한 60점 내외는 그냥 개나 소나 다 맞습니다. 왜? 해설하는 게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 답 찍어서 보는 방식. 그래서 그동안 주로 문제는 요청 제안을 가지고 계속 구성해 오다가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천재지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볼 때도 포인트 자체가 뭐가 돼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틀리든 맞든 답을 구성하지 않아. 그래서 틀리든 맞든 옳게 답을 구성하는 지문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밑에 관련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끄트머리. 자, 1번은 뭐 짧으니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사유 중에 하나예요. 안 중에. 2번 지문 끄트머리 요청 나와 있죠. 요청 앞에는 뭐가 요청한다? 장관 요청.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뒤에 요청하는 경우 숫자 전혀 포인트 안 돼요. 요청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3번 지문 끝머리 보니까 요청하는 경우 나와 있죠. 요청이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4번 끝머리에 제안 나와 있죠. 제안 앞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 각종 공사의 장에 제안하는 경우 이렇게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 천재지변. 그래서 이 문제가 그동안 문제 자체가 26회 마지막 구성이 됐는데 그 전에 나왔던 문제도 요청과 제안 요걸 가지고 계속 장난을 쳤었어. 저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22회 때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 자체는 무조건 뭐가 된다? 요청, 제안, 천재지변까지. 최대 천재지변이고 요청, 제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문제를 분석해보면 26회 때 천재지변 나왔죠? 천재지변은 제일 뒤에 깔려 있어요. 법조문 순서상. 그래서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관련해서 이슈.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만 보시는 거예요. 국가가 도시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거나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대충 국가는 국토부 장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긴 거 남아 있죠? 예,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시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틀리든 맞든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보셨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해서 최근, 8년 동안 두 번 구성이 되게 됩니다. 27회 때, 29회 때, 두 번 연속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라고 하는 거. 자, 토지가 있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항상 토지가 있으면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땅에다 하기 때문에 항상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끝에서 요것만 가시는 거야.
자,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해서 자, 더 이상 그 원래는 법좀 더럽게 돼 있는데 신경을 쓰시면 안 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1만 이상, 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보존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나온다고 그냥 이런 숫자 물어보는 문제야. 제가 아까 숫자 물어보는 데가 있고 숫자 안 물어, 대부분은 숫자를 물어보지 않아요. 숫자를 물어보는 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드물게 숫자를 뽑아내는 파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결합이라는 거 2개 이상의 도시 개발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 분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1만 숫자 아직 답은 안 됐는데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분할할 때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함에 있어서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주거적 최소 얼마? 1만 이상. 1만은 되게 작은 면적이에요. 100m면 뭐가 됩니까? 10,000제곱미터.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개념을 접근해 가실 때 착각을 해. 뭐 분당 신도시, 평촌 신도시 아니야. 조그맣게 하는 것도 도시 개발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계획적, 체계적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 얼마? 1만 이상. 자, 85페이지 첫 번째 질문. 자연 녹지 뒤에 3만 이상 이해된다라고 해서 틀렸죠? 1만 이상. 근데 1만 이상 고쳐도 출제 오류입니다. 자, 왜냐면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때 출제하는 기술은 만약에 1만 이상 해버리면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니까 무조건 3만 이상에서 틀리게 뽑아주는 거. 그 다음에 관련 기출 문제 29회 때 나왔던 거 옆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은요 1만 이상이고요.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이상에서 요거 113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미 17회 때 나왔던 자연녹지 얼마?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는 거야. 생산녹지도 1만 이상인데 거의 몰라도,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한 4개가 물어보면은, 자, 3개, 자, 3개를 물어보면 2개만 알아도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일반적으로 세팅합니다. 주거적,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자연녹지 1만, 1311 이렇게 할 텐데 13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131은. 자, 그래서 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 몇 개,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양을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도시적, 외적인 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아직까지 단군이 나라 만들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정신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86페이지 가서 보면 결합 및 분할 등에 관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답이 안 됐는데 분할 1만이라는 것도 분명히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 왜? 지금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더 이상 내기가 민망하거든. 요걸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얼마? 1만 이상에서. 지문 1번이요. 지정권자 중간에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2번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없다 틀렸다죠? 없다 틀렸죠? 문제를 성의 없이 낸다고, 대충 낸다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이요. 도시개발구역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역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 1만 이상 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다.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했던 거죠. 분할할 때는 최소 얼마? 1만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1만 미만이면 이걸 분할하는 방법은 없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분할할 때 얼마?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 드릴 게 겁나 양은 많은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영역이죠.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요. 듣고 버리실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아까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몰라요. 안 됩니다. 개발하려면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모든 토지 이용 규제는 뭐를 중심으로?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용도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용 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도 개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도시개발구역, 특별히 도시지역 등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우리 앞에서 기억해 보실까요? 이런 거 있었죠. 국토기획법에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택지 개발지구,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런 것들은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니까. 자,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기를 특별히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뒤에 예외자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결국은 이게 나가리가 됩니다. 나가리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중간에 도시개발 사업 안 하는 경우 있죠. 하기로 했다가 도시개발 사업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끝나기 전에 해제가 되는 경우. 자, 요 근래 나중에 벌써 10년 넘었죠. 이명박 정부 때 이 부천하고 광명 근처 그 중간에다가 신도시, 분당급의 신도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안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요 근래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도 그 이제 광명, 부천 얘기는 빠졌어요.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유는 뭐 단순해요. 땅값이 너무 비싸. 땅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기 때문에 이게 신도시 한번 잘못 만들었다가는 국가 재정이 거덜나요. 보상금 자체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돼.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사일 자체가 약간 사짜잖아. 그래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조건 지정만 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버린다고. 그럼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 일단 신도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값이 안 올라가. 노무현 정부 때 말려버린 것 중에 하나가 집값 급등 때문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거기서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무조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버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해버려. 뭐 데모를 하든 말든 쌩 까버려. 뭐 지랄하면은 산성 하나 쌓고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보상금 엄청나게 주면서 신도시 개발할 의지도 없어. 어떻게? 일단 지정 발표를 해.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돼. 신도시 큰 거 지금 들어오는데 뭐하러 이게 서울에서 찌질한 거 집 사겠냐고. 차라리 광명부천 교통도 아주 괜찮고 등등 하니까 저기 들어가야지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이게 결국 시장은 심리의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심리를 다독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양반이 원래 사짜 출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중간에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신도시 만들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바람만 탁 잡고 나서 해제해버렸어. 두 번째, 자,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공사 완료 공고, 환지 처분 공고 있으면 어떻다? 도시개발 사업은 완료가 되게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어떻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제, 의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시 가십시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으로 봅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 못해. 앞으로 경우수가 되게 많아. 이건 과정이라고. 중간에 가다가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가리 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용도적은 과거로 환원돼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이때는 신도시 다 만들어졌죠? 그때는 용도적이 환원되지 않습니다. 신도시 만들었으니까 그냥 용도적 그대로 뭐로 도시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고 복잡스러운 모든 얘기를 정리하게 되면, 자, 우리가 기억하실 게 뭐예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외우시면 돼. 환원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된 경우 용도지역은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외우실 게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환원된다.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과정 잊어버리셔야 돼. 어차피 이 과정을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과정은
잘못 출제하면 출제 오류입니다. 요즘에 출제위원들 대박으로 문제 잘 구성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기억하신다고 환원되지 아니한다. 혹시 이제 도시개발법을 나중에 복습을 하게 되면 자, 요청 제한 그다음에 천재지변 국토부장은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1만 이상 생산녹지 1만 이상 오케이 끝. 세 분할은 1만 이상. 세 번째 이슈가 환원되지 아니한다. 자, 해서 원칙과 예외 관계로 갔을 때 항상 예외만 출제할 수 있으니까 환원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가서 지문 2개 8년 동안 지문 2개 나왔어요. 과정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이래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입니다. 나중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 이래 다음 날. 근데 쫓아가시면 안 돼. 우리가 앞에서 실효 얘기가 나면 항상 다음 날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있었죠.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도시군객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1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 뭔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다음 날이라고.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뭐야? 다음 날.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답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 2번 질문 끝머리 보니까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했었죠. 이걸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24회 때 나왔던 주제.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그럼 틀리게 뽑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성한다고. 자, 그래서 출제위원이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기서 안 냈어.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자면 20 몇 페이지냐면 그런 게 있어요. 23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자 오른쪽에 1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끝머리 봐야 돼. 겁나 길어. 환원된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죠. 자 23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끝머리 뭐라고 써 있어요? 환원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틀렸죠. 언제? 27회인가요? 자, 보니까 지금 26회 때 나왔었구나. 24회, 26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더럽게 어려운 얘기라고.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예외 끝머리만 낸다. 그래서 퉁쳐서 가셔야 돼. 무조건 너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예, 이걸로 끝내셔야 돼. 절대 내용 보려고 하시면 안 돼. 왜? 시험이 안 나오니까. 시험이 안 나오니까. 중간이 시험이 안 나오니까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외울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20년 했는데 이제 대충 한 15년 정도 하니까 외워져. 근데 시험은 보셔야 되고 못 풀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3세 째께처럼 무식하게 이 답이 되는 명제들만 달달달 한 10번씩 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뒤만 봐. 습관적으로. 뒤 보는 훈련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뒤만 봐. 그리고 시험 문제 볼 때 다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야. 문제 절대 해설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해설 못할 지문들이 아까 5개 중에 한 3개씩 뜬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보통 이 공법 시험 보시고 나서 울고 불고 지랄들 난리예요. 수험생들이. 왜 1년 개고생했던 게 스스로 느끼거든. 모를 얘기가 도배가 돼 있다는 걸. 그게 무너져 버린다고. 그럼 떨어져.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냐? 아, 똑같아. 아니, 머리에, 뇌의 용량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아, 이거 제가 마스터인데 한 4년, 5년 걸렸다니까? 제대로 이제 이게 보이는 게 한 6, 7년 돼야 보인다고.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점을 따야 돼. 그래서 뒤보는 훈련, 환원되지 아니한다. 예,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실 주제가, 자,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가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출제 안 됐어요. 출제 안 됐는데, 대신 정비법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25회 때, 30회 때 연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영역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미리 기억할 거 있었죠. 국토기획법에서 개발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이렇게 6개 행위를 뭐라고 합니다. 개발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거기서 이제 암기했던 거 연장 확대할 때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단축 축소할 때 허가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사업, 재복구 재난수습, 경작 등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셨어. 이제 도시개발법에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을 비교하는 건데 도시개발법, 정비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나무 심는 것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사항 정리하겠습니다. 땅 생기고요, 건물 생기고요, 나무 생기고요. 땅, 건물, 나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땅, 건물, 나무. 공통점은 뭐 세 글자로 뭐라 불러? 세 가지? 아니지. 그거 없어 보이잖아. 토지, 건물, 나무 이것을 묶어서 세 단어, 세 음절 단어로 뭘로 불러? 민법을 누구한테 배워요? 민법을 누구한테 배우냐? 어떤 세계에서 배우길래? 아, 부동산. 또 수목되면 마음이 아직도 좀 그렇지. 토지, 건물까지 하면 스톱! 부동산. 저요 이렇게 하는데 토지, 건물, 나무 하게 되면 잠깐만 있어봐. 뭘 잠깐만 있어봐. 어차피 모르면서. 농작물도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동산이죠? 얼마 안 됐어. 이 얘기 한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니 서로 매칭이 되면 되게 외우기가 편해진다고. 토지, 건물, 나무를 우리는 세 글자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부동산. 농작물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수학기 이르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변수가 있는데 일단 토지, 건물, 나무. 농작물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토지, 건물, 나무는 뭐가 된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되셨죠?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길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거라고. 땅 생기는 거, 공유수면에 매립 있고요. 토지 분할. 둘 다 땅 생기는 케이스죠? 공유수면 매립하면 원시 취득이라서 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8%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두 개 토지를 하나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누는 건데 이것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다? 새롭게 땅이 생겼다고. 아니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토지를 여러 개 쪼개는 거 이거 어떻다? 분양권 여러 개 주니까 이것도 미리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나무 생기는 거 중목의 건물, 건축물의 건축 나와 있죠? 나무 생기는 게 중목의 벌채와 식재 나와 있죠?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나와 있죠? 이게 좀 어려운가요? 원래 이제 관상용 중목은 허용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자기 앞마당에다가 동백 한 그루 심는다. 이건 허용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근데 경작지, 논밭에다가 64,542그루에 동백을 심는다. 이건 보상노리는 작태라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그 외 추가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별 쟁점이 안 되는데 법조문 제일 뒤에 있어요. 이 양아치 새끼들 이거 갖고 돼요. 그래서 지금 특히 30대 출제위원은 제일 뒤에 단어만 뒤지게 찾아서 내고 있어. 바로 아니 이게 순서가 쭉 됐을 때 이 중에 원래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라고요?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해서 정비법에서 작년에 15일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해서 허가 틀리게 뽑아냈었다고.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길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자세히 보지마. 그냥 식재 끝. 벌채도 허가를 받게 돼 있어. 특이하게 벌채도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주로 땅 생기고 나무 생기고 건물 생기고. 그래서 자 중목 벌채도 뭐가 생기나요? 동산이 생기는 거죠. 중목을 벌채게 되면 부동산에서 동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무를 캐내게 되면 그게 동산이 된다고. 토지 정착물에서 아직 민법 제대로 공부 안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갈 때도 그랬잖아요. 중개 대상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약간 별개의 문제고 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임목이라고 해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하고 등기된 임목 이런 것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나무들도 당연히 뭐가 된다? 부동산의 일종에 대해서 다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라. 이론은 금방 외우시게 됩니다. 이론은 금방 외우시게 돼서 자 나머지 요 정도가 허가상. 자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으니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 해서 요 나중에 정법할 때 똑같이 적용 들어가요. 자,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뭐 이 지금 설명드린 주제는 큰 이슈는 되지 않는데 그런 거 있었죠. 우리가 국토기획법을 공부할 때 도시공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관리 계획은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지구단위 계획, 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 뭐가 된다? 관리 계획의 일종.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은 넓은 범주에서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 계획이니까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등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중요치 않아? 정한다라는 명제 앞에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가야 되죠? 25회 때 지구단계획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틀리게 뽑았었다고. 정한다라는 명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완전 무식하게 가셔야 돼. 이런 것들은 밑줄, 색칠 좀 하지 마요. 없어 보이게. 그냥. 이건 다 그냥 상식이지.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뒤져요.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근데 퀴즈 하듯이. 아까 환원되지 아니한다. 왜?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우는 거야. 그게 훨씬 싸게 먹혀. 이유도 설명드렸고, 그것만 시험에 낸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정한다는 표현 앞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개발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부분을 하나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발계획 수립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 교재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순서가 있죠.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 어떻게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원칙은 뭐라고요? 개발계획 수립 먼저 하고 구역 지정한다. 외워봤자 쓸모없어요. 이게 원칙적인 명제라고. 자, 근데 아까 이제 나무가 문제가 되는데 시골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원래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려고 하면 사단 납니다. 뭐냐면 시골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소문나고, 소문나면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쌩 난리가 나, 투기가 발생해.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어떻게 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골에 대해서 쭉 이렇게 5개 혹은 관련한 개념까지 6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돼요. 때려 죽여도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자, 법에는 뭐라고요? 시골을 예시를 하고 있다. 법에는 시골을 예시를 하고 있다고. 법에는 시골만, 자,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럼 문제를 항상 거꾸로 내는 거죠. 다음 중 시골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를 못 한다고. 아니, 선생님이 출제위원회로 생각을 해보세요. 법에 시골이 5개가 나와 있다고. 그럼 다음 중 시골을 고르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시골 아닌 걸 4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다시. 아니, 그냥 시험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루틴을 발견을 해야 된다고. 법에서는 다 시골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5개 시골과 개발계획 공모를 예시를 한다고. 참고적으로 법조문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애는 얘야.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당겨놨는데 법조문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애는 얘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제일 뒤에가 중요하지. 단군이 나라 만들고 모든 문제는 얘로 귀결돼. 다시 갑시다. 법에서는 시골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까요?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다 시골이죠? 우리 앞에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하는 지역들, 시골, 주상공, 외지역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잖아.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국가균형발전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자, 복잡시라서 모르겠고 이게 다 뭐라고? 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 시골에 대해서는 다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시골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상공 미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70%를 초과해서 녹지 등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지역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 이제 답을 외우셔야 돼. 다음 중 시골 하면 30% 이하가 되죠? 30% 이하는 시골이죠? 그럼 외울 때는 뭐라고? 시골 아닌 걸 외우면 돼. 30% 초과는 시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답이 항상 똑같이 된다니까.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뿐이지. 지금까지 3번 나왔었거든요. 3번 다 항상 30% 초과 이렇게 던진다고. 아니 되게 간단해요. 이런 게 뭐 10개밖에 안 돼. 한 문제 맞추려고. 그래서 죽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용 단편적으로 보면 딱딱 다 떨어져요. 근데 이게 거의 10개 중에 한 문제를 뽑아내니까 수험생들이 쓰러져 가는 거라고. 다시. 자, 지금 외울 거. 자,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원칙, 개발계획 수립하고 어떻게 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근데 시골은 구역 지정 먼저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게 6개가 나와 있다고. 6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의 예외를 외우셔야 된다고.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이게 예외가 뭐라고? 30% 초과하면 어떻다? 이건 시골이 아니다.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주거적인 전체 도시 개발구역의 100분의 40인치요? 이렇게 던진다고. 예시까지 만들어. 그럼 주거지기 100분의 40이면 전체 주상공이 어떻게 돼? 100분의 30초가죠? 전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또 이런 거 나왔어. 전체 도시 개발구역 중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100분의 50인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100분의 30초가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시골,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은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답을 뽑고 싶으면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바로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할 거. 이것만 가셔야 돼. 이 텍스트를 다 보셔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로 결론 치고 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나올 확률이 8년 동안 한 문제 답을 뽑았고 사이드로 2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분의 30초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 등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자, 우리 개발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 수용 방식 채택하는 좀 이따 기본서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된다? 수용 방식 끝났어요.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된다? 수용 방식. 나머지 모르면 뭐라고요? 환지 방식. 그리고 최근 시험 문제에서 답이 이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건 16회 때 구성되고 쭉 안 나오다 30회 때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자 보십시다.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갖고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수용 방식이 나와요. 계획적 들어가면 뭐가 된다? 수용 방식. 모르면 나머지 모르면 다 뭐가 된다? 환지 방식.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혼용 방식. 최근 시험 문제는 혼용 방식 요걸 갖고 답을 뽑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수용 방식부터 외우기 시작해. 그리고 좀 공부 더 하신 분이 환지 방식 외우실 테고, 그 다음에 공부 징하게 많이 하신 분이 뭐를 혼용 방식을 외우니까 답을 뽑을 때는 뭘 가지고 혼용 방식을 뽑아내는 거야. 자, 이렇게 보셨다 치고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27회 때가 나왔던 주제 사업인정 고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워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외울 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자, 이때는 세목고시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끊어서 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앞서서 먼저 문제 보고 나서 정리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89페이지 핵심 지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이 개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상위계획, 개발계획이 상위계획이 뭐가 된다?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연 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자연녹지, 상산녹지, 도시외 지역은 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2번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답 안 돼요? 답 안 돼요. 다음 페이지 가면 한번 관련 기출문제로 나와 있죠.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우리 법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시골을 5개를 예시하고 개발계획 공모까지 6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구성할 때는 거꾸로 낸다고 다음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 시골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 5번인가요?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 이렇게 가야 되는데 100분의 40 인정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맨날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요거 하다 왔었는데 지금 이 주제에서는 이게 제일 뒤에 있다고. 원래 법조문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6번째 항목이 있다고요. 그래서 6번째 항목을 외웠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6번째 항목을 외웠다는 얘기는 바로
공부 다 하신 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 문제도 똑같아. 답도 항상 5번이었어. 왜 제일 뒤에 있는 걸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가. 번호 자체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 주상공 미연지 협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 관련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방식에 따라서 개발계획의 내용은 달라지게 된다. 아까 이제 기본 뼈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좀 이따가 설명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수용 방식일 때는, 자, 수용 방식일 때 얘기 한번 쭉 볼게요. 수용 방식에 따라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자,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고시가 돼야 된다. 자, 가볼까요? 개발계획, if, 수용 방식인 경우도 있고, 뭐가 환지 방식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일 때는 개발계획의 내용으로서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고시가 돼야 된다. 수용할 세부 목록. 개념 설명드릴게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물어봐야 돼. 아저씨 평당 20만 원을 파십시오라고 정중에 물어봤을 때 그분이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매매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협의 양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땅 팔라고 했는데 못 팔겠습니다. 배째 이슈했을 때 이렇게 배를 확제해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누가 땅을 못 팔겠다고 들어놓을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이 수용 방식으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데, 개발계획이라는데 입력이 될 수 없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세부 목록이라는 것은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몰라도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이 개발 계획에다가 몇 번째로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록을 얻었다. 세부 목록을 어떻게 해라? 입력을 해라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세부 목록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도대체 모른다고. 누가 땅을 못 팔겠다고 들어놓을지 이 시점에서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나중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싸돌아다니면서 땅 팔라고 했을 때 못 팔겠다고 들어놓는 애, 그때 그 아이를 발견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시점에 그 개발 계획에다가 빈 칸에다가 땅 안 팔겠다고 덤빈 것들 시리즈를 다 써버린다. 이게 구역 지정한 후에 세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명제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은 과정은 필요가 없고요. 결론 가지고 일단 결론부터 외우셔야 돼. 바로 이 결론이라고 하는 거. 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기억나십니까? 자,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다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것을 받아내야지 뭘 할 수 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공익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수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수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실제 수용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국토부 장관이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고 인정하고 외부에 발표하는 고시라는 사업 인정.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다라고 인정하고 외부에 발표하는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몇 년씩 걸려요, 이게. 시간상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빨리빨리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세목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세목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세목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 명제는 우리 공법 6개 과목 중에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국토계획법,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세목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건 바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도시군계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교재 46페이지인가요? 46페이지 가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해 갈 때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불렀었고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본문 속에 나와 있죠? 밑줄 그어놨어요?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교재 몇 페이지? 92페이지였나요? 바로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 교재 92페이지 제일 하단부, 92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외울 때 국토교육법은 실시계고시, 도시개발법은 세목고시 끊어서 실세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세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세목고시 있었고요. 환지 방식. 자, 수용 방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답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개발 계획에서 시행 방식을 결정한다. 수용 방식이 있고, 뭐가 있다? 환지 방식이 있다. 수용 방식일 때는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개발 계획에 입력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세목, 그리고 고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이렇게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것도 그래요. 이걸 읽으시면 죽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건 틀리게 내릴 수도 없는 주제인데, 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세목고시라고 하나 체크했고요. 환지 방식이라는 개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은요, 나중에 이게 환지 방식으로 되게 되면 사업 시행자,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숫자 중요치 않은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만들어지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조합은 설립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환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 시행자 누가 된다? 조합이 되는 게 원칙.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모의고사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래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뭘 만들 수 있다? 조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험은 항상 예외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환지 방식인데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등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환지 조합을 전제로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된다? 조합을 전제로 했을 때 바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에 대한 의미가 있고, 조합이 아닌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면 어떻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뒤에 가서 보다 보면요, 또 국가는 시행자가 안 돼요. 국가는 시행자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국가 지자체, 법조문 대로 가는 거니까 모순이 발생하지만 국가 지자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자, 지금 이 파트에서 다시 쟁점 정리하게 되면,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거, 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수용 방식, 계획적이라고 하는 거,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섞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30회 때 밋밋한 혼용 방식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일 때는 세목고시. 그래서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은 원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뜨는 건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만 답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명제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것만 출제가 된다. 과정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자꾸 이제, 가당찮게 이해를 하시려고 그래. 지금 제가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딱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이제, 집을 안 나가는데, 하여튼,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기어 나가질 않아요. 완전 집에 짱 박혀 있는데, 걔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인간이 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개고생했을 때 학원을 데려다가, 16살짜리가 중개사 시험을 1년 만에 합격을 하는 기적을, 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공부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공부 때문에.
걔를 아무리 가르쳐도 공법이라는 과목을 이해를 하겠다고 덤벼들 텐데 택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과목과는 전혀 다르게 공법은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공법은 학원 강사가 한 10년쯤 해야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이 중간에 법조문의 모순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그동안 공법적인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거의 몸으로 체득하지 않게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포기해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자, 교재 이제 가서 91페이지부터 지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91페이지 지문. 자, 1번 지문 보니까 끄트머리. 난 이런 건 너무 감동적이야. 포함시킬 수 있다. 나와 있죠? 포함시킬 수 있다. 나와 있죠? 앞에 읽으면 그 정신병자입니다. 원래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게 19개가 있어요. 기본 19개야. 시행령까지 따지면 이루 개수가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시킨 대로 배우면 얼마나 좋아? 포함된다 오른 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내용을 하나도 안 봐도 돼. 내용을 외우시면 안 된다고. 뭐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된다 옳은 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패턴 가지고 해결하셔야 돼. 포함된다 옳은 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92페이지 가서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보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사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 또는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알고 무슨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해주고 지랄이야. 우리 허가는 이거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면 어떻다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지문은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거의 쓰러져 버립니다. 왜?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니까. 그냥 시행방식 변경이라고는 그냥 가능합니다. 허가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지문이요. 계획적이고 끄트머리 무슨 방식 나와야 돼요? 수용 방식 나와야 되죠? 답 안 돼요? 계획적이고 들어간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읽으면 멘붕입니다. 3번 지문이요.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 또는 이제 수용 방식이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자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걸 답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근데 다 모르겠고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네, 더럽게 어렵다고. 이게 이제 16회 때 나왔었고 30회니까 15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됐다고.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혼용 방식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분할 혼용 방식만 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순서가 수용 방식, 계획적, 나머지 모르면 환지 방식, 그리고 마지막이 혼용 방식. 그래서 답을 뭘 가지고 혼용 방식. 그리고 4번 지문에 없다라고 틀렸죠? 4번 지문에 내용 안 봤어요?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문제 못 푼다고. 있는 점 문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거를 하도 많아서. 그래서 없다 틀렸다. 그 다음 그 밑에 자 교재 92페이지 하단부 끄트머리 봐야 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그러면 앞에 뭐 있어야 돼? 세목고시. 이 문제 나왔으니까 이게 27회 때 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31회 때 혹시 뭘 가지고 구성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70개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섞어서 안 내. 섞어서 안 내. 출제원들 몰라서 도시개발법도 70개 고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짬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70개 고시, 도시개발법은 그냥 세목고시. 요렇게만 내도 다 틀려. 그래서 아니 너무 어렵다고요.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해. 만약에 여기서 70개 고시가 나오면 어쩌지? 놀고들 있네지. 그래서 아니 보통 학원에 모의고사가 이딴 식으로 만들어진다. 말장난으로 안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93페이지 2번 지문요. 국가 끄트머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국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3번 지문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 뭐 길어 지자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국가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번 지정권자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 자 지자체 끄트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국가 지자체는 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적 3분의 총수분 이런 걸 처음 외워봤자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시험에 나오는 걸 똑바로 하자. 이게 핵심 이슈예요. 그래서 그 정도고 그 밑 자 그 지문 보니까 끄트머리 가십시다.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죠?
공람이라는 게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랑 아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지금 83페이지, 83페이지에 아까 1번 지문 끝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와 있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1번 지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옳게 나왔는데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별표 없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교재 몇 페이지? 93페이지 끝머리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문 나와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절차라고. 절차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견을 들을지 안 들을지 공람을 시키고 말지는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그래서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아예 안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모르는 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싸게 먹혀요. 개발계획 관련해서 공람 절차니 뭐니 이런 것까지 외웠다간 죽는다고. 지금 답 몇 개 외우기도 덜 힘들어 죽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턴들을 잡아내는 거지 무슨 신도시 개발을 사업할 것도 아니고 우리 몰라. 그래서 자, 이 정도 옆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토탈 여기까지 묶어서 1년에 한 문제를 뽑아요.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답만 간단하게 지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게 답만 외운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건지 스스로 우리 인정하셔야 돼. 해서 다시 갑시다. 첫 번째 이슈.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을 우역성하는 케이스 요청 제한 그리고 천재지변에서 요청 앞에는 장관, 자, 그 다음에 제한 앞에는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장 등의 제한. 숫자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말자고 그랬어요. 요청 제한, 그리고 나와서 요청 제한하고 지금 천재지변. 그래서 여기서 지금 8년 동안 2번 답을 뽑아냈어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거.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27회, 29회 2번 나왔다고. 그럼 외워야지. 그리고 분할할 때 최소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세 번째 이슈. 자, 환원되지 아니한다. 뭔지 모르지만 24회 때 그리고 국토개혁법에서 26회 때 환원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자, 이 자체는 직접 안 나왔지만 정비법이랑 같이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부동산 생기는 케이스하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은 해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의 내용 등 관련해서 자, 이 개발 계획의 내용에서 지금 시행 방식에 관한 것이 있었죠. 자, 수용 방식, 계획적, 환지 방식, 나머지 그 다음에 답은 뭐로 뽑더라? 혼용 방식, 섞어서 하는 방식을 뭐로 본다? 혼용 방식.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의 내용, 수용 방식일 때는 끝머리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세목 고시. 환지 방식일 때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바로 치고 들어가실 것. 그리고 아까 시골 얘기, 시골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개발 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정형화되어 있어.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게 문제의 포인트야. 시골이 아닌 게 뭐라고요? 주상공 미연직 협기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지. 그리고 여기서도 중간에 쭉 나오는 내용들 중에 계속 흔들어주는 게 포함된다, 옳은 표현, 없다, 틀린 표현. 숫자는 전반적으로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많은 숫자가 나와 있지만 지금 주상공 113에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이것만 계속 시험 문제 답을 뽑고 있다고. 그러면 중간 시험 지문에 숫자 기어 나왔을 때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잠시 끊었다가 시행자 이어갑니다.